본 영상의 내용들은 정식 역사뿐만 아니라 학자 개인의 연구나 해석, 야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김제이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황관을 만드는 법에 이어서 조선 초 1차 왕자의 난과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루나도 그렇지만 특히 이번 시간에 다룰 이야기는 야사에 기반을 둔 이야기가 많으니 유의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차 왕자의 난을 단 한 줄로 요약한다면 이방원이 세자 방석을 쫓아내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방석이 세자가 되었고 이방원이 태종이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그리 잘 알려져 있지 않죠.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왕위에 오르기까지 가장 큰 공을 세운 왕자를 꼽는다면 자타공인 이방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의 건국까지 그가 세운 공적으로만 보면 충분히 세자로 책봉이 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원은 건국 후 세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대신 세자가 된 인물은 형들도 아닌 가장 막내였던 팔남 방석이었죠. 일이 이렇게 된 이유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방원이 죽인 정몽주가 이성계의 절친이라 분노를 샀고, 두 번째로는 왕비가 젊고 이뻤기 때문입니다. 이 뭔 개소리야? 가계도를 보시면 이성계는 부인 둘 사이에서 8명의 왕자와 3명의 공주를 봤습니다. 두 왕후 사이도 그렇고 앞서 6명의 왕자들과 남은 2명의 왕자들 역시 나이 차이가 많았죠. 신덕왕후의 두 왕자들은 한게 없었습니다. 대신 그들의 어머니인 강씨는 젊었고 아들들을 왕으로 만들고자 하는 야심이 있었죠. 그리고 밤이 찾아오고 왕비는 왕을 찾아갑니다. 얼마 후 이성계는 자신을 도와 공을 세웠던 아들들 대신 방석을 세자로 책봉했고 이 결정은 많은 반대를 불러왔습니다. 이것을 가장 못마땅하게 여겼던 인물이 바로 이방원이죠. 세자 책봉 후 이방원은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많은 공을 세웠음에도 돌아온 결과는 아버지의 분노와 세자 방석뿐이었거든요. 하지만 개겨보자니 아버지는 무서웠고 강씨는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으니 참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방원은 소식통을 통해 놀라운 첩보를 접하게 됩니다. 바로 세자빈의 침소에 밤마다 넷이 한 놈이 들락날락하는데 이게 존나게 수상합니다 라는 것이었죠. 방원은 그 말에 눈이 번쩍 뜨였지만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없었으니까요. There is no one else in this entire office that I could. It's a horrible, horrible job. Sifting through old contract after old contract. I couldn't think of a more horrible job if I wanted to. And you have to do it. You have to, or I'll fire you. Do you understand? 그래서 방원은 다른 소식통에게 이게 가능한지 묻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알이 없지, 본체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정을 하지 못할 뿐 섹스를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여 밤의 에너자이저, 주인공이 될 수 있기에 더 선호되기도 합니다. 라는 대답을 듣게 되었죠. 방원은 문제의 내실을 잡기 위해 세자빈의 침소에 덫을 놓았고 결국 깊은 밤 거사가 이루어지고 있던 현장을 덮치는 데 성공합니다. 이 사건을 빌미로 조정에서는 방원이 방석에 대해 집안도 제대로 다스릴 줄 모르면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라고 자격을 묻습니다. 결국 방석은 세자에서 물러납니다. 실록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시와 간통을 했다는 내용도 정확히 없고 그냥 문맥을 통해서 추측하고 있는 것 뿐이죠. 당시의 상황을 감안해 보았을 때 새 왕조의 첫 세자빈이 내시랑 쿵짝쿵짝을 했다는 사건은 조정의 분위기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을 것이고 그 전부터 방석을 쫓아내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 방원에게 이 사건은 아주 좋은 건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1차 왕자의 난에서 곁다리였을 뿐이니 아, 이런 해프닝도 존재했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했던 내용인데요. 거세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한 것이 의도치 않게 오늘까지 3부작이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새롭고 알차고 더 섹시해진 강의와 함께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럼 안녕.